자, 그러면 예고 드린 대로 네. 2부 공통 종목은 바로 동화 기업입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다 똑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거였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박중수님께서 올려주신 거고요. 67,500원입니다. 야, 근데 오늘 높이 상한가를 사셨네. 쳤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야 돼요. 그러네요. 얼마나 더 치솟아야 되는 건지. 15% 비중입니다. 약 2년이나 보유를 하셨고요. 자, 오늘 상한가인데 매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 말고도 또 있으세요. 이다숙님께서도 동화기업인데 이분은 56,700원. 오늘 거의 다 왔다. 오늘 다 하는데 이걸 10%인데. 오늘이 기회였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상한가가 내일도 네. 나오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장 막판에 올랐고 지금 왜 올랐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안 왔어요. 예. 그래서 내일이 더 궁금하고 좀 불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두 분과 함께 좀 전략을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난이도 높습니다. 운영 맞아요.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하세요? 일단 가격 전략, 매도 전략. 매도익입니다. 네. 매도로 전문가는요? 가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일단 보유. 네. 자, 우선 그럼 운영령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어요. 예사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등한 이유 자체는 예사가 본업 자체는 합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MDF. 목재 기업이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목재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주입니다. 땅이 많습니다. 목재 기업도 특성상. 그래서 자산주이기 때문에 혹시 M&A 차원에서 세력들이 들어왔지 않겠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사 대주주 관련 특수 관계인 지분이 69%니까 M&A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부분 자체는 예사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전해질 기업. 파나스틱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네. 현재는 동아 일렉트론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예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투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이슈가 나온다든가. 근데 전해질 특성상 지금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도 아니고.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요. 전해질 관련 종목.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서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예사가 이제 앞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재론 관련해서 주가 우리 시청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실까지 물렸을 것 같은데 네. 전해질 사업 자체가 봤더니 동아 일렉트론 자체가 여전히 적자거든요. 작년도도 보니까 예사가 지분율이 좀 떨어져서 73% 갖고 있는데 21억 적자가 나왔고 지금 상반기 때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져서 실적 턴어라운드도 아니고 본업 자체도 MDF 합판 자체가 지금 예사가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옛날에 베트남이 초기 단계에 어떤 산업 성장할 때 예사가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특별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일 또 아마 상한가 잔량으로 봐서는 강하게 움직임 전개될 것 같은데 네. 이 기회에 최소한 분할매도 관점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분할매도 가격을 어떻게 짜는 줄? 가격은 그래서 일단 이제 62,000원 정도를 좀 잡아놨는데요. 62,000원. 62,000원, 이 가격대인데 올해 3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62,500원대가 고점이고 그 전에 주가가 이제 61,800원이거든요. 그래서 6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 선절 가격 자체는 예사가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48,00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밀린다든가 그러면 48,000원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좀 매도하고 좀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이번 매도는 못하면 매도하면 또 한참 동안 이 종목은 주가가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의 상승, 내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맞아요.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급등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좀 찝찝하죠. 왜 오른 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궁금합니다.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좀 대응을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민주 전문가께서 동화기업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솔직히 이거 주가 상승의 조금 이유가 네. 오늘 그 현장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성이긴 한데 오늘 LG 이제 전자 마그나 합작법인 트레이드 그 헝가리 공장 짓는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헝가리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건가. 근데 동화기업만 지금 전해질 쪽으로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양극재 기업도 있고요. 엔캠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단지 오늘 수급세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그 단일 계좌에서 그 좀 매수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44억 정도가 좀 들어왔던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지금 110만 주가 터졌거든요. 예. 2천만 주가 있는데 발행 주식수에서 거의 뭐 1,600만 주는 동아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는 이제 460만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0만 주 가지고 이제 상한가에 돌입을 한 부분인데, 뭐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박준님하고 비슷한 쪽인데,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린 이유는 왜 차이 나는지.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예. 실질적으로 주가가 내일 시초가에 조금 더 형성돼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갭상승 부분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장님 67,500원이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주가를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파티클 보드의 대표적인 강화마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 신사업 했는데 그 부분도 신사업도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주가가 갈 모멘텀이 없는 거죠. 기타 소재 쪽에서. 물론 전해질 부분이 캐펙스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은 높은 분입니다. 네, 네. 높은 네. 쪽입니다. 응급제와 분리막 전해질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양극재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뷰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분봉으로 조금 목표가를 드렸고요. 그래서 익절가, 뭐 익절가는 아니겠죠. 48,000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대치는 뭐 내일 또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거래량이라든지 저는 62,000원까지는 좀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아직까지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쪼개가지고 다 본 결과 거기에서도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 지금 운용력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이십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운용력께서는 이제 내일 어떤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보유기는 하는데 우선 내일까지는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겁니다. 색깔은 다른데 비슷한 내용이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그림처럼 똑같습니다. 네.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종목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만큼은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금쪽이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방향성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왜 매수하고 싶으신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유라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하유라비님이 1부 때 슈퍼챗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참, 이런 거, 전 이런 거 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애정하시면 쏠 수 있는 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서 귀합니다. 돈이 얼마나 됐든지 네. 간에. 저희가 그 보답으로 종목 진단 확실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티플렉스인데요. 매수가가 5,000원이에요. 지금 1,000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은 30%니까 뭔가 좀 비중이 사연 있는 비중 같아요. 아유. 설마 저 그래요. 때는 아니겠죠. 네. 저 탑 꼭대기에서. 어쨌든 초전도체, 맥신, 원전, 엮인 건 많은데 잘 안 가네요. 티플렉스, 하유라비님 말씀 들어보면 뭐랄까 테마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또 엮인 게 많으면 이렇게 또 안 갈 수도 있는 걸까요? 물론 엮인 게 많기 때문에 이슈 있을 때마다 좀 크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차트를 보니까. 반짝했습니다. 자, 네. 티플렉스 어떻게 해야 될지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8월 21일 날 매매 관점으로 하셨다 그러면 네. 안 파신 거거든요. 8월 22일 날 지금 5,79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티플렉스가 어떤 기업의 내용보다는 초전도체 맥신 테마로 몇 개서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포스코의 어떤 대리점 쪽입니다. 포스코로부터 받아가지고 스탠드에스 이제 본강 쪽을 하는 쪽이거든요. 예, 예. 그게 뭐 보니까 티타늄 이런 것들이 어떤 신소재들이 맥신의 주요 구성 요소였나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묶여서 갔었습니다. 맥신으로. 그런데 이제
이달 8월 21일 날 사셨는데 예를 들어 5,000원에 사셨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해볼 만한 위치에서 하셨어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 안 팔았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하신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셨다면 반등 때 손절하신 게 맞고 기대 수익률이 엄연히 14% 정도가 나왔는데 내가 대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좀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시죠. 그게 아니고 뭐 전문가님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정도에서 샀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러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게 완성도가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8월 21일 날 사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 10시 정도, 10시 정도, 시간까지 다 추적. 12시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8월 21일 날 12시 반 정도에 안 샀으면 진입 타점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5,000원이 안 나오는 쪽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는데 저랑 오늘 박준현 님이랑 이게 목표가 지금 두 종목이 다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청자분 뭐 이야기 나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숨만 쉬고 있습니다, 다. 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는 게.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아까 원하는 그 8월 21일 12시에 안 사셨으면 타당성이 없어요. 떨어질 때 5,000원 지지될 줄 알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주가를 기본적으로 그 고스트레이더를 보게 되면 눌림목 매수를 하잖아요. 네. 눌림목이 떨어질 때 이평선에 맞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일봉도 마찬가지고 예, 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 받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받고 튈 때.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매매다, 뭐 기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5년 내지는 10년 동안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시면 충분히 고수가 되겠지만 예.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더 이야기를 하면 초전도체 맥신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과학 테마, 신소재 테마들이 다시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오늘 뭐 신성 델타테크 갔는데 그건 완전 묻지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데 가는 쪽이고 맥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그렇죠? 실체가 오히려 맥신이 더 있는 쪽이 가능성이 네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손절 채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을 전일 저점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좀 버틴 거 손절가 3,7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예.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3,700원이 안 무너지면 한 번 더 뭐 좀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거는 이제 데일리 매매이기 때문에 데일리 상담이 되게 중요한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 많이 가네요, 이거. 네, 이런 기술적인 거는 정말 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도가 없어요. 기술적인 거는 시청자님이 더 잘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숙련도의 차이군요. 그럼요. 예. 내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 이런 건 경계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옳은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자 느낌. 그럼 당연한 나한테 거죠. 맞는 거. 그렇죠, 그렇죠. 반등 목표가는 4,6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조금 뭐 시청자님이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또 익절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4,600원밖에 목표가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유라비님께서 올려주신 T플렉스 손절가 3,700원이고요. 중요한 반등 목표가는 4,600원입니다. 손실 잘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상담은 김신철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PSK입니다. 22,000원에 15% 가지고 계세요. PSK 오늘은 19,86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쭉쭉쭉 잘 올라가던 TSK가 올해 여름부터 좀 급하게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그래도 지난주 말부터 갑자기 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운영형님 어떻게 보세요? 예, PSK 반도체 장비 종목들, 물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중심이지만은, PSK도 지금 전혀 주가가 못 움직이거든요. 못 움직이기 자체가, 반도체 지금 이슈 자체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관련 없는 특히 전공정 장비 회사들, PSK, 원익 IPS, 관련 종목들, 테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전공정 장비거든요. 관련 종목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사더라도 네.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사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PSK 홀딩스라는 회사를 볼까요? 이게 PSK 회사는 사업 자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PSK 지주. 홀딩스 주가는 지금 주가가 이래요.
만 원대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편하네요. 거의 200% 올라왔는데 예사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게 PSK가 왜 못 가는데 PSK 홀딩스가 가느냐? PSK 홀딩스가 자회사 그 세미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회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리플로우 장비를 만들어요.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공상무사 STI라든가 그다음에 프로테이라든가 이들 종목이거든요. 예. 한미 반도체도 거의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회사 레이저셀. 레이저셀 오늘 종목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들 종목만 갑니다. 그러니까 오니가 IPS라든가 반도체 대장주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디램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안 좋아서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최소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PSK는 거의 전공정 장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겁니다. 사더라도 후공정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관련 종목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AI 반도체만 간다. 네, 그래서 전공정 장비 회사 대표적인 회사 알겠다시피 오니가 IPS, 테스, PSK 이들 종목은 안 된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감산 정책 유지한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하반기 정도 가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못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밸류 자체가 비싼 건 아닙니다.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빠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관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그렇다고 나중 후행적으로 내년도에 좀 갈 겁니다. 그래서요. 길게 보신다 한다면 23,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시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21,5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매도 목표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못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확실하게 그러네요. 지금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SK는 지금 주목을 특별히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21,500원 목표가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23,000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를 만약에 해보면서 주식을 하면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다 보면은 뭔가 이 종목을 내가 투자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확실하게 더 생각이 쓰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매수 문의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맞아요. 공부는 하셔야죠. 맞아요.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요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밤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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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DY DY 매수가 비중은요? 8,05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습니까? 며칠 전에 들어갔습니다. 비중은 10%라고 하셨고 DY 어떤 걸 좀 좋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율주행이고 넥서스 칩을 제가 9,000원대에서부터 계속 갖고 있다가 1,000원 먹고 네네. 나오고 했는데 네네. 18,000원, 2만 원까지 갔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보내서 DY가 아우, 자율주행에서 속상해라. 한번 자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나 진짜 그거 막 제 속상하네요. 어쨌든간 진짜. 그 속상함 오늘 달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속상해요. 왔습니다. DY 관련해가지고 넥스집이 얼마나 8,000원, 9,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현지식 갖고 있었는데 속상했어. 오늘로써 짜증나. 오늘로써 좀 풀어내 보세요. 김민준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은 못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저희가 들어보세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들어보세요. 네. 속상해. 어떡해요. 속상합니다.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자, 근데 신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상함이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땐 구력이 그렇게 짧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구력이 좀 쌓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들마다 훌륭한 매매나 기법 노하우들이 있겠죠. 네. 또 투자 철학이 있을 터인데 저는 그 전문가의 투자 철학보다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그게 더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노하우가 없었다면 손실이 났던 자본금이 없어졌건 이미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으셨다는 건.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넥스집 집에 8,000원, 9,000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아쉽다. 이건 좀 버티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청자님이 파동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DY로 안 좋게 오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예. 내가 속상해서 사실은 좀 급하게 잡았다.
이걸 저한테 지금 반문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 속상해서 급하게 잡았는데 어쩌면 좋을까? 네. 요 질문이신 것 같아요. DY가 뭐 자율주행 관련주는 엄연히 아니죠. 종속회사들 보게 되면 전부 다 건설 기계 쪽이죠. 유압 실린더 DY 맞아요. 파워. DY 파워. 그다음에 자회사 이제 DY 오토. 뭐 이런 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Y 오토가 현대차랑 뭐 자율주행 그 센서, 클리닝 이 센서 부분을 뭐 개발한 연구 이력이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자회사 쪽인 DY가 튀겨져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때 다룬 DY 이를 분석하기 전에 자율주행의 테마가 연속성이 이어질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자율주행 쪽이 꿈틀꿈틀하지 않겠나. 단지 우리 시청자님의 진입 가격은 구력이 좀 쌓이셨으니까 이거는 조금 내동매매를 하신 게 맞습니다. 좀 급하셨고요. 8,000원에 사신 거 보면 딱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뭐 9월 1일 날 안 사셨으면 뭐 제가 봤을 땐 5일 이내에 사셨습니다 지금. 그죠? 9월 1일 안 사셨으면 뭐 오늘 뭐 이 정도에 사셨을 것 같은데 급하셨어요. 좀 급했고 이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 넥스트 칩처럼 네. 좀 기다려가지고 19,000원까지 뭐 이렇게 가는 그 상황이 DY에서 연출될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려워 보여요. 네, 업황 자체가 좀 틀리고요. 넥스트 칩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면 DY는 지주사죠. 그리고 DY 오토를 갖고 있는 정확히 회사 이름이 DY 오토가 맞을 겁니다. 그죠? 네, DY 오토.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 부각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연동 관계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니까 지금 비중은 감내가 되시잖아요. 네. 시청자님. 그래서 좀 버티면서 갈까 아니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이 종목을 굳이 사시려고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200원 정도에서 트라이를 한번 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다음 가격도 7,200원 정도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더 빠질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도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로 보셨을 때는 네.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감내를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자율주행 종목들이 오늘 뭐 많이 좋은 종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탄력성 있는 소형주로 가고 싶으면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인포뱅크 여러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쪽으로 돌아보고 싶다. 네. 밸류가 좀 낮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DY는 현대오토에이버보다 못한 쪽이에요. 예. 현대오토에이버가 밸류가 높지만 아니면 모트렉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회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손절 대응하시는 게 기회비용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우리 시청자 전화 연결 되셨으니까 7,200원에 추가 매수 5% 정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네. 손절가 조금 러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6,600원 종가 기준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등 목표가는 8,3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목표가 8,300원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죠? 네, 5%만 더 사서. 예, 맞아요. 네. 또 예. 6,600원이 손절가고. 그렇죠. 예, 이거 나오셔가지고 방금 전에 순식간에 나중에 VOD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4가지 종목 나왔습니다. 요걸로 이동해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크해 속상한 거 예. 푸시고 예, 오늘 체크해 푹 보세요. 주무시고 아니, 근데 내일 수익도 제가 보세요.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공부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은 네. 그 넥스트 칩을 사가지고 네. 자꾸 이렇게 방송에 상담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또 가고 안 가고 하니까 네. 이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아, 그걸 그렇죠. 가게 되면 더 가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제가 진짜 이걸 이제 면접집에다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었어요. 9,000원대 막 8,000 몇 원을 사갖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자율주행을 아예 쳐다보지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타이밍이 오늘 또 돈이 맞지가 조금 않았네요. 있어서 예, 예. DY를 샀는데 8,300원만 간다 해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8,200원까지 밀리겠습니까? 그 DY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잘 이렇게
잘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수익 나는 쪽으로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그만 쓰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8,250원에 팔아야 되겠네요. 8,300원 간다 해도 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내고 그렇죠. 나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네. 기다리시면서 8,300원까지 목표가 맞아요. 잡아드렸으니까 그 가격 참. 라인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네, 속상하신 게 너무 많았나 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그러니까 요거 말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잘 전화됐네요. 예. 덕분에 오늘 좀 꿀잠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세요. 저희가 그 속상한 마음 다 받아들이고 그 속상한 마음을 또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세비캠입니다. 85,500원에 5% 가지고 계시고요. 5% 더 내려가면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 한번 타이밍 잡아볼까요? 예,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모멘텀이 안 좋죠. 예, 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폐처리해 가지고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광물을 추출해 가지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라든가 니켈 가격이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양극재 관련 종목도 주가 못 간 이유기도 하지만은 리튬 네. 가격이 지금 수산화나트륨 기준에서 보니까 35,000달러더라고요. 3개월 전에 비해서 25% 떨어졌고 최근에 반등하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때 고점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졌어요. 거기에 관통하기는. 원인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결국 리튬 가격이 강세를 보여야지 오히려 제품 가격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2분기 때도 원익 쇼크 나왔지만 3분기 때도 시장이 안 좋거든요. 더구나 이제 세비캠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 세비캠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강원 가격 강세를 보여야지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주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지금 국내 2차전지 관리 회사들은 LFP 배터리 중국의 적극적 공세 때문에 약간 미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폐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안 좋거든요. 예. 핵심 자체가 리튬 가격이 높으니까 리튬을 지출한 건데 LFP 배터리 자체가 리튬 함유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안 좋아요, 모멘텀도. 여기다가 예산은 2분기 시작 자체가 적자 났거든요. 적자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진단해 드릴 때 성일 하이텍을 사느냐, 세비캠을 사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일 하이텍은 실적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400, 500억 계속 늘어나요. 회사 같은 경우. 늘어난 이유가 다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배터리 회사 자체가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수명이 대개는 10년 내지는 잘 타면 좋게 타면 20년까지 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10년, 20년 이후에 폐배터리가 나올 건데 그 안에 수익이 안 나면 어렵거든요. 실수율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낮은 전까지 폐배터리 너무 먼 시장이 얘기. 형성될 때까지 네. 실적이 나은 종목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성일 하이텍이에요.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400억, 500억씩 계속 나는 이유 자체가 회사는 앞서 광물 사업을 합니다. 네.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483억, 올해는 340억, 내년도 620억, 880억 해서 증가해요. 근데 지금 세비캠은 증권사 전망치가 없습니다. 작년도 배에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예산은 중장기 투자하는 데 좀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성인 하이텍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해본다 한다면 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지 않는데 이분이 보니까 5%밖에 안 되네요. 뭐 충분히 한 10% 정도 좀 늘려도 될 것 같고요. 83,000원대를 저점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 아마 96,000원, 98,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83,000원 매수, 96,000원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폐배터리는 실적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비캠 관련해서 설명 도와드렸고요. 83,000원, 95,000원 요 안에서 한번 대응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별이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HPSP. 매수가는 34,500원. 지금 이제 수익이 약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간 좀 밀립니다. 3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기술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기대 수익을 한 15% 정도 생각하고 8월 초중반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한 번 좀 밀렸다가 다시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움직임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HP, SP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손절가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셨죠. 제가 봤을 때는 뭐 8월 초에 사셨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못 가느냐 답답함을 피력하신 것 같거든요. 네. 주가가 또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도에 파셨던 게 맞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흔적을 장중에 분명히 발견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223억 정도로 오늘 던졌거든요. 상당히 대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봉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HPS가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원일링 기술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제 계면 특성이라는 게 트랜지스터에 보면 적은 전류 양을 흘려서 많은 전류를 이제 컨트롤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지금 전공정 과정에서 이 수소 원일링 기술을 갖고 있는 HPSP가 많이 좀 선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뭐 어떤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0% 되니까 주가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결국은 주가 상승도 수급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도 주당 3주를 하면서 정말 무상증자에 올해 새로운 트렌드를 이 종목이 만들었거든요. 보통 무상증자 이후에 관리하게 되게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종목은 신주 상장 전까지도 쭉 올라가더니 신주 상장되고 나서 조정 조금 받더니 지금 고공행진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무상증자 이후에 주식이 고공행진하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이한 케이스네요. 특이한 케이스죠. 네. 네, 실질적으로. 아, 그러니까요. 보통 신주 상장이 되게 되면 주가가 3개월 거의 좀 지하로 맞아요. 내려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갔어요. 그 거꾸로 간 게 결국은 기술력과 영업이익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접근 포인트를 밸류적인 접근과 주당 EPS로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025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주당 EPS가 1,800원이거든요. 지금 예, 예.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나와야 돼. 영업이익률 거의 이제 50%대예요.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프리미엄과 이 종목이 몇 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는 건데 오늘 고점 대비로 그냥 4만 원 잡고요. 쉽게. 예. 주당 EPS 지금 18,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약 24배? 이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22배? 22배 정도? 1,800원이니까 3636. 그죠? 그러면 22배의, 22배의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거예요. HPS입니다. 영업이익률 50%니까. 내려가는 거 없이.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 종목도 영업이익률 정말 뛰어난 종목들인데 PE 10배가 안 되는 종목들도 수두룩 걱정하거든요. 엄청 비싸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뭐 비싼데 뭐 영업이익률이 50%가 되니까 이만큼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성장은 무궁무진하게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돌입할 공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일 5일선 키 맞추기 하시면 저는 솔직하게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지금 3만 원까지 떨어져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3만 원 지지 못 받습니다. 아마 2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34,5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다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목표가. 반등 목표가는 저는 3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비싼 종목을 비싸게 사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손절가 34,500원, 목표가 38,000원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나오셨다가 재도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할게요. 한복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잘 하셨습니다. 75,000원에 하셨고,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예.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천당 제약이 호재와 함께 지금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목표가를 어디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올라오니까 채팅창에서는 삼천당은 10천당 갈 거예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물론 발음이 조금 세기는 합니다만. 열천당으로 하시죠, 열천당. 열천당 네. 괜찮네요. 어쨌든 삼천당 제약이 4월에 한번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한 기록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만 원을 꽉꽉 채워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준현 운용유님, 삼천당 제약 계속해서 고점 높여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뭐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 2천억대 인슐린 뭐 공급 계약 체결서도 좀 있고 네. 예산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서 아마 제네릭 제품 한 7, 8가지 정도를 아마 미국에 그 지금 수출하는 건들이 아마 핵심 모멘텀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예사가 지금 관련 것들이 이슈화된 부분 자체가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으로 가시화된 건 없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사가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않는 쪽에서 제네릭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사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요. 이제 비교해 보시면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신약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보면 예사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미약품이 어떻게 되나 제약업종의 대표적인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는 네.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가 네. 한미약품이 시가총액 3조 5천억이에요. 신천당 제약이 지금 2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은 지금도 지금 영업이익이 연간 지금 2천억입니다. 2천억대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작년도 1,500억 났고. 예.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수출한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엔 2천억, 3천억 나오냐?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이라든가 지금 유한양이라든가 유한양이 시가총 5조 가까이가 되지만은 예. 한미약품이 시가총 2천억짜리가 얼마만큼 더 가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작년도에 영업이 120억 났는데 예. 최소한 내년도 내후년도 2년 3년 이후에 1,000억, 1,500억 정도 이익이 난 걸 가정한 현재 주가 수준이다. 한미약품이라든가 관련 기업과 비교를 해본다 한다면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오늘도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고점까지 돌파하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마 10만 원 정도 언저리 10만 원 7,300원대가 고점인데 아마 1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당연히 부딪히겠죠. 비중이 30% 정도 좀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 98,000원대까지는 거의 올라갈 것 같거든요. 98,000원대 정도에서 반파시고 나머지는 뭐 중장기로 좀 가져간다든가 그것도 전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전 고점이 10만 5, 6천원, 6, 7천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98,000원부터 차익 실현하고 장기 투자 아니라 한다면 4월 달에 고점인 10만 7천원이니까 10만 5, 6천원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열천당 언저리에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98,000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절어내시고 10만 원 이상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직전 고점 근처에서 전략 매도하시면서 또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할 때 상장 그 기업들 이름을 좀 잘 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3으로 시작하니까 막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예. 뭐 하이닉스도 앞에 띄고 뭐 10만 닉스, 11만 그렇죠, 닉스, 그렇죠. 예. 재밌어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는 분들 많으세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고고싱님께서 두산. 네, 두산은 뭐 요즘 로봇으로 약간 더 두각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게요. 98,000원입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10%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수익이긴 하지만 급등을 먹고 싶다. 왜냐하면 또 호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이제 두산을 얼마까지 보면 되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그러니까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익 구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두산입니다. 어려운 질문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궁금한 거 막 올려주십니다 지금. 저도 막 화를 내면서 한번 상담을 드려볼까요? 어려운 질문 하시면. 그, 뭐, 98,000원 했는데 급등 이제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으시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스려야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다스려야 되고, 오를 때도 다스려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네. 저는 뭐, 제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네. 지주사니까 프리미엄이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싼 주식들 너무 많죠. 하나 이런 지주사들은 정말 주가 싸거든요. 네. 지금 뭐 PER 한 7배 정도를 좀 받고 있는데 지수사가를 지분법이상 우리나라 원래 지주사 프리미엄 안 주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유독 솔직히. 약하죠 우리나라 네. 지주사들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수직 기여라를 구축했다는 내용으로 네.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쪽이고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 뭐 IPO 상장 기대감 뭐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배 구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산 이렇게 내려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캡 뭐 등등.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이 이제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전 두산 로보틱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선인지 모릅니다.
안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능형 로봇 쪽에서 뭐 삼성전자가 조금 박차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산업용 로봇 정도만 알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이 산업용 로봇에 초점을 두는 쪽인지 지능형 로봇 쪽에 초점을 두는 쪽도 모르겠고 네. 지금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로봇에 대한 최근에 뭐 어찌됐건 뭐 이재용 회장이 됐건 그 누가 됐건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생각들거든요. 네. 저는 빨리 치고 빠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가격까지 노리실 것 같아요. 14만 5천 원 정도. 어이.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좀 보신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런 피해를 한 8배, 9배 정도까지 보는 쪽인데 저는 조금 밑으로 하셔서 먼저 치고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봇 테마가 혹시나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21선을 지키면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러프하게 10만 5천 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시에는 전량 매도 하시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았지만 반등으로 조금 더 가져갈 때는 30% 이상은 좀 기록해야 되니까 반등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히트 앤 런, 치고 빠지는 전략이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있어 10만, 보이네요. 있어 보이죠. 영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자, 종가 기준으로 10만 5천 원 손절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드릴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해 보시고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또 수익 잘 내셨으면 미리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